추미애 지사가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어요. 슬로우 TV님 까는 스킬이 최고. 까왕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지금. 본인의 욕망을 오늘 뉴스공장을 통해서 완전히 뭐 커밍아웃을 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곡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요 인터뷰 내용 오늘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님 먹방 안 됨, 먹다가 화내시면 체함.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지사가 의원이 자꾸 입에 붙었네요. 추미애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니 본인이 이제 경기지사 당선됐으면 경기도를 어떻게 뭐 뉴스공장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뉴스공장 나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다 저기 문조털레유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나가는 사람들은 문조털레유라고 딱 보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인증하는 거예요. 이제 친문 인증하는 거다. 이제 아무도 안 나가요. 친명 성향이거나 아니면은 문조털레유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은 지금 그 뉴스공장이나 조블쇼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공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본인들이 친문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욕먹는 상황이잖아.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뭐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경기지사로서 자신의 어떤 뭐 포부나 구상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밝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 내용 보니까 뭐 경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정치 현안과 관련된 그것도 이 쟁점 사항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있어. 이게 김동연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를 본인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행정 경험이 전혀 없잖아. 그 행정을 어떻게 잘할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도 현찬을 판에 왜 또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립니까? 지난번 경기지사 후보 경선할 때 경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토론하면서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경기지사가 됐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왜 벌써 정치질을 하냐고. 그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지지층은 선거 결과 그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힘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저는 대단히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02년과 2003년에 있었던 분열의 전 과정을 저는 사실은 제 정치 인생을 걸고 막으려고 애썼던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말씀하시는 네. 건데. 그런데 주로는 원로들이 감정이 많이 상했죠. 제가 볼 때 그 원로들은 정치적으로 또 힘이 약체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적 연령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분당됐던 상황. 네. 그런데 워낙 분열되려는 명분을 서로 간에 찾고 약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 장악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사건, 이른바 머리끄댕이 사건으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당겼다라는 그 사건으로 분당이 돼버렸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분당시킬 만한 요인이 아닌데 이미 그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핑계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이 딱 서로 약점을 켜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맥락 다 잘라버리고 제가 저런 말 했어요. 제가 반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지적질을 하면서 결국은 네. 차기 전당대회하고 연관된 네. 어떤 그런데 그걸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뜯어 말리는 사람이. 지금 네. 이게 이제 분당으로 가는 길은 아니긴 하지만 네. 워낙 큰 힘으로 전당대회가 부딪혀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같이 치르는 거 두 개의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네. 물밑에서는. 물밑에서. 그래서 위에는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안 보여. 이 밑에 움직임들은.
관찰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데 얼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얇아지면은 딱 분열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대단히 위기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지금 전당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전당대회는 어느 전당대회나 이제 사실 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재인 박지원 때도 대단한 격돌이 있었어요. 김기표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하고 네, 그 격돌했을 때도 네, 대단했죠. 그랬죠. 네. 네, 네. 대단했는데 지금도 그런 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격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됐던 것 같고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리정돈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네. 지금 여러분 이게 분당이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친문 간에 지금 뭐 치열한 논란이 갈등이 분명히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이 만약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가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경선을 하게 될 텐데 뭐 온갖 네거티브가 이제 난무를 하겠죠. 대통령께서 전쟁을 하지 말고 경쟁을 해라. 뭐 총구는 바깥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문조털레유의 실체를 두 눈으로 1년 동안 목격을 한 상황이고 이들의 범죄적 행태를 다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를 심판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털레반들도 문조털레유도 여기서 밀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친문은 패족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정청래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되는 거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친문 문조털레유는 패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는 건 문제죠. 그죠? 이제 집권 초기인데 1년 차가 조금 지난 시점에 당대표가 대통령과 다른 계파에 당대표가 연임을 해서 총선을 지휘하고 당대표에게 이제 당의 무게중심이 쏠려버리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기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여러분. 재집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지. 우리 민주당원들이 볼 때. 그래서 무조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반면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어. 에? 그러면 친문이 패족이 되는데, 친문 패족이 되는 거죠, 이제. 정청래는 뭐, 제가 볼 땐 정계 은퇴 수준의 데미지를 입게 될 거고, 김어준도, 지금 이제 이전과는 영향력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여전히 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겠지만은 지금도 시청률이 뭐 많이 줄고 있죠. 아까 제가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오늘 이제 다스베이더랑 제가 붙는 날이잖아. 근데 다스베이더 시청률이 뭐 적어도 동접이 4, 5만 원 됐어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2만이라고 써놨대. 2만이었습니까 오늘? 해필 2만이야? 왜? 엄청나게 준 거죠 지금. 많을 때는 뭐 한 10만까지도 다스베이더가 동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적어도 한 4, 5만 정도는 나왔었는데 2만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박살난 거예요. 주하영님 문조털레 유추 까왕 왁싱 쪽집게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왁싱 전문가죠. 털 미는 데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2만이면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지. 2만이 신천지도 아니고 왜 동접이 2만입니까? 근데 지금 그 뉴스공장 시청률도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매블쇼도 지금 10만 밑으로 지금 내려올 그런 분위기고 그 아까 제가 방송 직전에 그 뭐죠? 남천동이 이제 3위였잖아. 근데 이제 남천동 시청률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스베이다 2만 2.8만 2.8만이면 그것도 많이 준 거예요. 보통 4, 5만씩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김어준 시청률이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리고 그 뭡니까 뭐 매블쇼나 이런 유튜버들 시청률도 좀 떨어지고 친문 성향의 유튜버들 시청률 떨어지고 친문 정치인들 어려워지고 만약에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라면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니 큰일 나냐고. 여러분들이 볼 때 친문이 패족되고 김어준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냥 김어준이 힘들겠지. 아니 정청래가 힘들겠지. 문조 털레유가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겠죠.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안 돼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친문들이 다 망하면은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냐고. 큰일 아니 뭐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친문들이 금배치 못 달고 김어준이 시청률 안 나오고 최욱이 시청률 안 나오고 이게 끝이야. 아니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냐고요. 민주당이 재집권을 못해? 혜태님 할매요 와그라노 뉴스공장의 시청률도 떨어뜨리고 아무 일이 없다고 봐요 저는. 아 솔직히 뭐 대한민국 잘 되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니 보세요 지금 당대표 그래 경선을 해. 대통령께서 좀 우리 자제를 하자.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이제 뭐 털레반들이건 뉴 이재명이건 아 뭐 도저히 못 참가. 이번에 내가 우리 문조 털레유를 우리 가만히 안 놔두겠어. 그래갖고 막 조롱하고 막 혐오의 언어 야 이 씨발 문조 털레유들아 이 꺼져라. 김민세야 꺼져라 막 그러고 막 엄청 싸워. 막 인터넷에 가면 장난 아니에요. 청양님 최평님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시청률 높은 유튜브 거의 패널 초대하고 하는 채널들인데 나중에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올드하다고 봐요. 그 뭐 패널들 불러다가 이바구 깔고 시간 보내는 거 그거 저 올드 미디어가 하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를 흉내내는 거지. 저는 그게 뉴 미디어가 갈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 뭐 게스트 초대해가지고 이빨 턴다고 해서 시청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동접이 1만 가까이 나오나 안 나오지. 저는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0명이 나오건 1명이 나오건 간에 컨텐츠의 질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 게스트 섭외하고 게스트 부를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해도 조금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게 그게 더 그 유익한 것이지 그게 더 오히려 시청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혼자 한다고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여럿이 나왔다고 그래갖고 시청률이 높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치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그 뭐 주식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혼자 하면서도 뭐 3, 4만 뭐 이상 이렇게 동접이 나오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게스트가 있으니까 그럼 또 반대로 게스트 불러다가 방송하는 채널들 다 시청률이 잘 나와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몰려 나와서 방송하는 데들 다 시청률이 잘 나오냐고. 제 밑으로 있는 채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게스트 나오는 방송 중에 제 밑으로 있는 시청률이 제 밑에 있는 방송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위에 있는 방송보다. 그리고 제 위에 방송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이제 동접자로만 따지면은 저보다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 10개도 안 돼요.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 유튜버 중에 제 위로 뭐 한 5개 될래나? 5개도 안 돼. 뉴스공장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보다 시청률 높은데 뉴스공장, 매블쇼, 남천동 이거 말고 저보다 높은 데 있어요 지금? 비슷할걸? 거의 비슷해. 제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거 3개 빼놓고는 제가 지금 제일 높은데 그 뭐하러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예. 그래서 그 뭐 모여가지고 떼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친목질해가지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게 유튜버들끼리 친목질을 하는 것이건 정치인들하고 친목질을 하는 것이건 그런 짓 해가지고 잘 되는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결국 김어준 꼴 나는 거예요. 매불쇼도 결국 정치인들 게스트들하고 친목질 하다가 그 조국당 애들 자꾸 부르다 보니까 조국당하고 친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불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어준도 그런 거잖아.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방송하면서 거기서 친목질하고 그게 하나의 정당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언론은 언론답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이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안 하면 시청자의 신뢰를 잃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장르만 여의도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레거시잖아. 뭐 JTBC가 망하긴 했지만 중앙일보가 망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레거시 미디어고요. 걔네하고 솔직히 창피한 거지. 예? JTBC가 최한욱이랑 경쟁하고 있다. 가평에서 산골에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이랑 JTBC, MBC, KBS가 경쟁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예? 그 창피한 수준인 거예요 지금. 뭐 장르만 여의도가 뭐 저보다 시청률이 높다고 아니 뭐 한국일보 뭐 이럴 때 레거시 미디어가 혼자서 뭐 무슨 작가도 없고 PD도 없고 혼자서 뭐 다 하고 앉아 있는 뭐 심지어 썸네일까지 혼자 다 만들고 있는 사람이 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유튜버들, 개인 유튜버들을 얘기한 거예요. 개인 유튜버들 중에서는 저보다 시청률이 높은 데가 세 개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잘 보세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추미애 의원은 무슨 민주당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무슨 뭐 분열이 되고 분당이 된대. 이거 협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조털레이유 애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기를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동안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문조털레이유, 김어준, 최강욱, 박시영, 최욱이 이런 놈들이 얼마나 사기를 쳤습니까? 몇 달 동안. 뭐 저희들도 짜증이 났지만은 대통령님께서 더 짜증이 났을 거라고 봐요. 마녀 제이님, 네가티브 방어만 하지 말고 김민석 포지티브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부정적 전쟁에 지칩니다. 그래 단일화를 위해 정몽준 캠프 갔습니다. 그 이후 비난받았고 그 세월을 새로운 공부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를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으로 갔으면 합니다. 영상도 그렇게 만들고요. 이거 마녀 제이님 여기 처음 오셨구나. 그거 제가 방송한 내용을 못 보셨구나. 그걸 뭘 인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아직 이제 본선에 안 들어가가지고, 본선 때 되면은, 김민석 총리를 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그거 가지고 이제 김민세라고 쟤네들이 공격을 할 텐데, 그거 제가 되치기 해드릴게요. 그거 진짜 미담이에요, 미담.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했는데, 그거 발음이 안 됩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올 때라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본선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본선 때 이제 쟁점이 되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때를 기다리세요. 그거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치고 나가야 많은 분들이 보게 된다고. 전에 제가 했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김민석의 미담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미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시끄러워질 때 그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마녀 제이님도 그때 한번 방송 보세요.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힘들면은 전에 했던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이 약점 별로 없어요. 정치를 나름 정도를 걸어오신 분이어서 큰 약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게 분당이 돼요. 그래, 아니 분당이 된다 칩시다. 그러니까 2002년 3년 얘기를 합니다. 그 추미애 지사는 그 얘기를 본인이 지금 꺼내가지고 뭐 본인한테 이득이 될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동교동계에 붙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합세했던 분이 그래갖고 삼보일배까지 했잖아. 삼보일배 해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뭐 용서를 해주긴 했지만은 어쨌건 본인 정치 인생의 흑역사 아닙니까? 그때 노무현 쪽으로 안 붙고 추미애 그걸 뭐 본인은 뭐 어르신들은 뭐 약자다 뭐 이런 무슨 어르신들이 아니 나이 먹으면 무슨 약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때 아니 그 당시에 분당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을 못했어요. 이김재민 명성님 이번에 결선 투표 있다고 하던데 김민석 단독 과반이면 결선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여나 우리끼리 결선 가서 경쟁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지
김민석으로 초반부터 표를 몰아야 될 듯요. 결선 투표 가면 50% 넘으면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때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동교동계가 노무현 대통령 말 안 듣고 예? 자기들 멋대로 하고 하니까 도저히 국정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40명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분당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내부 갈등 때문에 분당이 됐다라는 것처럼 역사를 우리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지사가 왜곡을 하고 있는데 양쪽 간에 무슨 진영 갈등이 아니야. 그거는 당시에 동교동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안 그래도 여소야단데 집권 여당까지 대통령 발목을 잡아놓으니 국정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총선 직전에 열린우리당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창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지고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넘도록 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판을 바꿨기 때문에 친문 386들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됐고 네? 그 민주당은 당시 이제 동교동계죠. 동교동계는 총선에 참패를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그때는 분당을 안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추미애는 그때 동교동계에 붙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고 결국은 탄핵까지 합세를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잘못된 역사예요? 그때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분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을 해서 구세력들, 구주류들을 정리를 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류를 형성해서 세대 교체, 세력 교체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했던 시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열린 우리당이 창당이 됐고 오늘날의 민주당이 된 거야. 친문들이 주도하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만 보면 친명이 주류예요. 친명들이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과 정청래가 털레반들 선동해가지고 이른바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당권 장악하려고 해서 자 당권을 장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뒤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민주당의 주류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당대표 선거의 중심적인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도 친문이 아니라 친명으로 당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당의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내에 있는 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경쟁을 해서 당대표를 뽑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 당연히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뽑겠죠. 그러면 구주류였던 과거 동교동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이제는 친문 386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추미애 지사가 우려하는 문제가 되려면요. 적어도 민주당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예컨대 친문이야. 그러면은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당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친명이 절반이고 친문이 절반이에요. 의원 중에. 그래서 친문들이 야 이번에 당권 못 잡으면은 우리가 당 깰 거야. 혹은 친명이 이번에 우리가 당권 못 잡으면 당 깰 거야. 이런 상황이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어. 근데 친문들이 야 이거 완전히 이재명 세상이다. 우린 여기서 당 못하겠다. 그래서 당을 깨겠다. 이렇게 나와요. 몇 명이 따라 나갈까요? 민주당 의원 중에. 우리가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을 해가지고 문조 털레유 당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고 친명들이 다 헤쳐먹는다.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깨겠다. 그리고 조국당이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문조 털레유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 몇 명이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무도 안 나가요. 누가 나가? 정청래 나갈까?
정청래도 안 나가요. 왜 나가요? 고민정 나가겠습니까? 윤건영 나갈까요? 아니 나가면 찬바람인데 조국이랑 조국 3등 하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 나가긴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다. 아 그럼 반대로 자 이번에 졌어. 예? 졌어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 야 이 꼬라지를 못 보겠다 우리가. 예? 그 다음 총선 때 개박살이 나겠다 우리 친명들이. 그래서 친명들이 당을 깨겠다 그러면은 몇 명이 나갈까요 여러분? 아니 뭐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친명들이 나가겠대. 나 이 당에서 못하 먹겠다. 난 정청래 밑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이걸로 총선 못 이긴다. 그럼 당을 깨고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친명 신당을 만들자. 그럼 몇 명 나갈까요? 친명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160명인데 몇 명이 나갈까요? 이재명 신당을 만들겠다. 김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도저히 정청래 체제로는 우리가 총선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때처럼 당권을 뺏겼으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갔어. 몇 명이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150명. 정청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정청래도 나와. 아니 이게 어떻게 여러분 분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협박하는 거야 그냥 제가 볼 때는. 예, 유선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당이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야. 친문하고 친명하고 지금 의원 숫자가 대등하다면이야. 진짜 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압도적으로 의원들 숫자가 친명이 많아요. 혁신님 공천 나가리어도 급 있는 민주당 전 의원 칭호가 좋지 듣보잡 정당 전 의원이 좋겠음. 아니 열린우리당 때 보세요. 민주당 이름 버리고 열린우리당 창당해가지고 6개월 뒤에 총선했잖아 그때. 제 기억에는 열린우리당이 2003년 11월인가요? 2003년 11월에 창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2월인가 탄핵이 되고 4월 달에 총선을 했어요. 당시에. 뭐 정확한 지금 일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 11월에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한나라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한 거야. 아이고 두야님 정치해본지는 권력투쟁이라더니 지들이 아프니까 분당 핑계대고 서로 비긴 걸로 하자 이러네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소린데 저거 뭘 하는 거냐. 협박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원들과 대통령을 협박질을 하는 거지. 지금 추미애가 경기지사가 경기도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지. 대통령 협박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원들 협박하고 있어요? 분당된다라고 협박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데 앞장서고 있냐고 추미애. 또 한 번 역사의 오점을 또 한 번 남기고 싶은 거야 추미애는?